생각이 반쯤 감긴 미지의 두 눈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 사이에 정체된 도로를 보며 그렇게 자기의 시간도 멈추고 싶습니다. 물 끓는 알림 소리에 순간 정신이 들어도 과연 뛰어내릴 수 있을까? 이 생각뿐. 하지만 습관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출근을 위해 문을 여는 미래. 그렇게 문이 닫힙니다. 한편 미래 쌍둥이 동생 미지는 오늘도 입사에 실패하며 좌절을 맛봅니다. 하지만 이 일 저 일하며 쉬지 않는 근면성실한 미지입니다. 단 앞으로 뭘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빼곤. 그리고 여기 멀리서도 남의 입모양만으로도 말을 읽을 수 있는 미지의 동창 호수가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한쪽 귀가 안 들린 이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능력입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이 충구가 있는 대형 로펌. 충구는 이런 능력을 가진 호수를 진작에 알아보고 득이 되겠다 싶어 자기 밑에 둡니다. 충구는 득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미지가 오늘은 마트 일을 할 때 청년 회장님이 창화 농원에 일당이 20만원인 일이 생겼다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이 말에 미지는 오케바리 땡큐. 그렇게 집에 와서 엄마가 만든 전을 손으로 먹으려 합니다. 예전 동네 친구와 밥을 같이 먹던 습관이 나왔던 것이죠. 얼마나 감명이 깊었던지 정말 언젠간 따라해볼래 라며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마의 젓가락 신공으로 저지되고 이연타로 호박전을 먹이며 엄마의 잔소리 사자후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미지가 앞으로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잔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잔소리에 미지가 알아서 한다며 일어서자 엄마는 옆집에 전 부친 거 갖다 주라며 심부름을 보냅니다. 옆집은 고등학교 동창 호수의 집입니다. 당연히 미지는 호수와 부딪힐 운명이죠.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하고 있는 호수와 부딪히고 그 넥타이는 호수 엄마의 부탁으로 호수에게 줄 넥타이를 미지가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수와 부딪힌 미지는 잽싸게 도망갑니다. 미지의 전화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 미래.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미지도 고통스럽습니다. 공을 보며 얘는 바람이 빠져서 버려진 건지 버려져서 바람이 빠진 건지 하며 자신과 빗대어 봅니다. 신체적 결격 사고로 인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할 일 중 최선만 완벽하게 완료, 그 마인드로 살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것도 버겁고 전부 바람 빠진 내 탓인 것 같아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수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이때 미지가 실수로 호수의 귀를 쳐서 그만 호수가 잠시 귀에 이명이 왔고 미지는 사실 호수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의 실수로 인한 거니 호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호수는 저번에 미래를 봤는데 힘들어 보인다며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들고 미래를 만나러 서울에 갑니다. 회사 앞에 서 있는 미지. 이런 미지를 발견한 미래는 다급히 미지에게 말을 겁니다. 사실 미래는 오늘 출근을 안 했습니다. 미래는 미지를 보자 출근 안 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다며 3층에서 미리 쿠션 하나 던져놓고 뛰어내리면 죽지 않고 팔이나 발만 부러져서 회사에 안 갈 수 있다며 이 방법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지는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이 말에 고개 숙이는 미래. 그렇게 잠시 미지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미래가 안 보입니다. 결국 오늘 미래가 출근을 안 했던 사실도 알게 되고 미래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불안한 미래를 직감한 미지는 그렇게 미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났을까 미래의 집 앞으로 이불이 떨어집니다. 이불을 바라보는 미래. 이제 행동을 보이려 합니다. 이때 미래를 보고 달려오는 미지. 손은 잡았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운 좋게 착지한 둘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미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왜 이러는지 이유를 묻고 결국 미지는 왜 미래가 이래야만 하는지 이유를 듣게 됩니다. 미래에게는 직속 선배가 있었고 그 선배는 아무도 안 하면 누군가는 다친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에 그걸 실천했고 그걸 보는 미래는 자기도 모르게 선배를 본받게 됩니다. 결국 선배는 상사의 비리를 그냥 볼 수 없었고 그 결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할 때 미래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다 사실이라고 폭로해버렸고 하필 타이밍도 선배가 퇴사하면서 고스란히 적은 미래가 되었습니다. 선배가 앉던 왕따 자리가 자신의 책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것입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미지는 그렇게 미래와 인사하고 집에 가려는데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미 한 이상 마음에 걸려 이대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는 또 다른 무언가를 행동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알기에 미지는 다시 미래에게로 뛰어가고 미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약속처럼 손가락을 걸면 서로 역할을 바꿔 하자고. 그리고 손가락을 걸며 미지가 미래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1회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1일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회의입니다. 늦게 도착한 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구석자리라 들었지만 어디 구석인지 몰라 회의석 끝부분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커피를 사러 나간 다른 직원의 자리였습니다. 커피도 자기에게 주는 줄 알고 커피도 받습니다. 이 모습에 최 국장은 직원들에게 괜찮다고 하지만 완전히 보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래도 출근을 합니다. 창화 농원으로. 근데 시키는 일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퇴근하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개꿀? 하지만 미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개꿀을 원하는 건 미지. 오후 6시 정각이 되자 6시 개꿀 퇴근인데 왜 놓쳐? 퇴근 안 하는 직원을 이해 못하는 미지. 이 모습에 신 팀장은 드디어 미래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일차가 되고 미지는 벌써 지칩니다. 3일차 분노, 4일차 해탈, 이후 무념무상인 줄 알았지만 온몸이 쑤셔 스트레칭하는 미지. 이때 미지에게 최 국장이 나타나고 외근 한번 안 할 거냐고 묻습니다. 외근이라는 말에 번뜩 눈이 뜨이는 미지. 아무것도 모르고 외근 일을 하겠다며 서류를 받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안 하는 일. 그냥 이 일을 맡으면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지가 간 곳은 한국금융관리공사, 미래가 다니는 회사 사옥이 들어설 곳.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주인 김로사는 건물을 팔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지는 소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말 한마디 못 붙여봅니다. 한편 호수는 회사의 내부조사위원 맡았는데 왜 내부에서 자체 종결됐는지 알고 싶어하고 결과가 미래 직원이 잦은 취하했다는 소리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을 받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 앞에서 미래로 오해하는 미지를 봅니다. 그래서 바로 사내 고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 미지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호수는 그럼 한 번만 시간 내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이 말에 미지는 피하는 척 하지만 그럼 주말에 보든가 라고 말합니다. 집에 온 미지는 미래와 통화를 하고 호수를 만나겠다는 말에 미래는 결사반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 미지는 호수 만나는 것도 이지랄인데 회사에서 일 맡아서 이 지경이 됐다는 소리를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호수의 약속 장소 문자가 오고 미지는 주말에 무슨 회사 근처에서 만나냐며 일단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지는 서울에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지는 호수에게 서울에 가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한강. 한강라면은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주말이 되고 일단 호수를 만난 미지. 그런데 그곳엔 사람이 너무 많아 호수가 이명이 옵니다. 미지가 주말이라 사람이 많은가 라고 묻자 호수가 식사 전이라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 말에 미지는 호수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직감하고 다른 데 가자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한강. 야경의 한강을 보자 도파민 터진 미지는 폰 셔터를 마구 터치합니다. 미지의 해맑은 모습에 갑자기 미지가 예쁘게 보이는 호수. 그러다 결국 라면에 물 받습니다. 계란도 쏙 펄펄 끓는 라면. 한 입에 먹는 호수. 기똥찬 맛에 결국 면치기를 합니다. 이제 호수는 물어봅니다. 왜 사내 고발 취소했는지. 성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는다고 하자 미지는 최 국장 얘기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호수는 최 국장이 아니고 박수석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난리를 피웠냐며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취하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온 미지는 미래와 통화합니다. 우린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호수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을 미래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호수는 충구에게 사내 고발 신고자 동창인 거 알고 보냈냐고 묻자 당연하다며 이유는 취하 유도하려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돌아서는 호수, 좀 더 알아보고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에 대해 자책합니다. 미래가 할머니 보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서 힘든 건 없냐고 묻자 미래 반찬만 주고 왔는데 힘든 게 뭐가 있냐며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미지 말고 미래 너라고 묻습니다. 놀라는 미래. 그리곤 울음을 터뜨리며 힘들어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힘들면 혼자 버티지 말고 미래 너 편 들어주는 할머니와 엄마와 미지를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다독여 줍니다. 미지는 오늘도 설득하려 음식점에 가지만 이미 사장님은 소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미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사는 처지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며 그냥 서류만 한번 읽어보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역시나 오늘도 소금을 맞고 나오는 미지. 그런데 이상하게 일을 다 망쳐놓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숨쉬는 게 편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호수는 다시 미지를 불렀고 미지가 호수를 만납니다. 호수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부조사 내가 들어간 거 선배가 우리 동창인 거 알고 일부러 들여보냈다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미지는 다 지난 일이라고 하자 호수는 그래도 내 책임도 있다며 앞으로 도울 일 있음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잊고 있었다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음식점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내일 10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이 말에 벌떡 일어서는 미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호수는 결국 이 모습은 미래가 아니라며 유미지 하고 이름을 불러봅니다. 놀라는 미지. 그러면서 2회는 끝이 납니다.